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경주는 오늘도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 26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2조 1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3명의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운하 침체와 포스코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민성 의원은 포항운하를 방치한 포항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짚었습니다. 2012년부터 1,600억 원을 투자해 수변 공원과 복합 쇼핑몰, 레포츠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은 빛이 바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크루즈선 선착장과 하선지를 구분해 관광객이 도심지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고 야간 조명 추가 설치와 테마형 개발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개발 의지와 꾸준한 관리로 이주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맞붙은 포항운하를 포항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포항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진길 의원은 포스코의 침상 코크스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이 철회될 동안 포항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일한 기업 유치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도 지난 10년 동안 포항 투자가 부진해 실망스럽다며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침상 코크스 포항 공장 신설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고 블루밸리에 대한 투자 계획 확약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벤처밸리도 하루빨리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 문학을 태동시킨 한욱구 선생의 문학관 도심 이전과 인물 재평가 작업에 포항시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수필 보리의 무대인 호미곶면에 2012년 조성한 문학관이 남루하고 전시물도 빈약하다며 내연산 보경사 경내에 따로 있는 문학비도 한 곳에 함께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 흑구문학관의 문학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기본적인 홍보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행사 예산을 일괄 20% 삭감하고 절감한 24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 포스코의 침상 코크스 공장 신설 계획 철회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안사업으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가 당초 계획한 침상 코크스 공장에 대해 포항시는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해왔지만 포스코 측의 사업 철회 방침으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 포럼은 성명을 통해 포스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가 조속히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가 포스코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했던 점을 공개 사과하고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배출시설 가운데 450개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면제받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에서 경주시는 천안과 상주시에 이어 3순위에 결정돼 사실상 유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충분한 인프라와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협상 과정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1순위 협상 후보지로 충남 천안시가, 상주시는 2순위, 경주시는 3순위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경주시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 운동을 벌였고 최적의 기후 조건과 다양한 축구 인프라, 한수원 500억 원 직접 투자 등 다양한 유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유치 경쟁에 나섰던 경주시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다며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다른 대안을 찾을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후보지 1, 2순위 도시와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주시는 사실상 탈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1,500억 원이 투입돼 3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2부는 한동대 학생 A씨가 한동대 교수 교직원 3명과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A 학생은 해당 교수들이 학교 게시판과 강의실에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 정학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실업률이 각각 4.6%와 4.9%로 전국 평균 4.4%보다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취업자 수는 각각 122만여 명과 14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00명, 16,000명 줄었습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지난달보다 3만 5천 명 줄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탑을 2개 세운 절의 기원이 삼국통일 이전임을 보여주는 터가 경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쌍탑의 기원은 삼국통일 이후로 알려졌는데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통일 신라 때 만든 당당하고 아름다운 국보입니다. 이 같은 쌍탑 양식은 삼국통일 이후에 완공된 경주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쌍탑의 기원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목탑터가 발견됐습니다. 삼국 유사의 의상대사가 출간 것으로 기록된 경주 황복사터입니다. 성림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 사찰 중심 건물인 금당과 함께 한 변이 6m인 정사각형 목탑터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을 처음 조성한 시기는 짧은 굽다리 접시와 연꽃무늬 수막설을 근거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기를 감안하면 현재 쌍탑 중에 가장 빠른 사천왕사보다는 좀 이런 시기에 목탑이 만들어졌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목탑터 규모가 작고 주변에 비각이 있으며 중문터와 가까운 점으로 미뤄 종묘와 관련된 재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또 후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쥐와 소 등 4구의 12지 신상을 더 확인했고 금동 입불상 1점과 금동 판불 1점 등 유물 70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경주 황복사터에서는 지난 2016년 1차 조사에서 완성되지 않은 왕릉급 무덤이 발견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00억 원을 들여 관광 서비스 기반을 개선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 관광사업체 300여 곳에 160억 원을 들여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바꾸고 식당 주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꾸며 화장실도 정비합니다. 또 여행자에게 관광 정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여행자 센터 10곳을 설치합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기동 점검에 나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석 달 30일이라는 개소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렸는데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제련소 공동대책위는 내친 김에 통합환경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동시에 조사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7년간 적발된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은 모두 55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환경보존법 위반 15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4건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대기와 수질, 폐기물과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다양하고 한 해 평균 11건의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 봉화군 3개 기관으로 인허가와 관리 감독권이 나눠져 있어 점검 또한 제각각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공대위는 2021년 이를 환경부 한 곳으로 이관하는 영풍의 통합환경관리제 시행에 앞서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련소라는 하나의 사업장, 같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은 서로 전이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에 통합해 환경조사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각 분과별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총화되어서 문제를 본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처방전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대위는 통합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할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이번에 물환경보존법을 2차 위반해 1년 안으로 3차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 협력상생그룹은 지난 3월부터 포항과 광양 지역 청년 구직자 42명을 교육해 40명이 협력사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생들은 지난 2개월간 인성과정과 실무기술 집중 배양을 위한 용접, 설비 진단, 천장 크레인 등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도 청년 구직자 121명을 교육해 114명을 협력사 취업에 연계한 바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향도중학교, 상대초등학교 등 지역 초중고 여자축구부 77명에게 트레이닝복과 유니폼 등 2천만 원 상당의 축구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019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상대초와 항도중 여자축구부는 각각 초등부와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포항여전고는 오는 6월 제26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고등부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역 여자축구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 10명의 선수로 쟁쟁한 야구 명문고를 꺾고 창단 첫 우승에 파란을 일으킨 학교가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야구부인데 학교 수업을 병행하며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공부하는 야구부를 조동진 기자가 찾았습니다. 전교생 391명의 국제화 대안학교인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 이 학교 야구부 선수단이 정규 수업에 맞춰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이 마치자 야구부 10명은 그제서야 훈련에 나섭니다. 대학볕 아래서도 몸을 풀고 풀이 배팅과 함께 수비 훈련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4년 창단한 선진학교 야구부는 변방의 무명팀으로 지난해 단 2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출신의 정현발 감독이 부임하면서 벌써 5승을 거뒀고 특히 명문 야구부 학교를 꺾고 경북 협회장기 대회 우승까지 했습니다. 고등학생 투구 제한 규정 때문에 단 10명뿐인 선수 전원이 투수 역할까지 하는 올라운드 플레이로 일궈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포지션이 여러 가지를 이제 옮겨가면서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일궈낸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부 졸업생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3명은 미국 대학 야구부 특기자로 입학하거나 메이저리그 루키리그에 스카웃됐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졸업해서 이제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전 과목 성적이 평균 60점 이하면 학교 대표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에 따라 이 학교 야구부는 공부하는 스포츠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에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없고 수학이나 영어 포기자가 없습니다. 모든 스포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모든 학과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그 외의 시간에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운동으로 공부 시간을 뺏기면 성적이 나빠진다는 오랜 편견을 장편 홈런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1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평소 할인율이 5%에서 6%였지만 국제불빛축제 개최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할인율을 10%로 높여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400억 원어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살 수 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2,80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경주는 오늘도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 26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